무리뉴 감독이 단 2경기 만에 런던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장이라고 하지만, 토트넘 데뷔 후 2연승이라고 하지만 마치 토트넘이 무리뉴 때문에 B클럽이 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분명 포체티노 감독도 이기는 감독인 건 맞지만 무리뉴와는 색깔이 다른 것이 확실한 2경기였습니다. 포체티노는 후방 빌드업 전술을 추구하는 반면 무리뉴 감독은 상대팀마다 다른 전술을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번 2경기에서는 확실히 빌드업이 아닌 정통 축구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이 인터뷰 때 기자가 전에 후방 빌드업을 해왔는데 변화가 많았다는 질문에도 5년 동안 빌드업을 구사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무리뉴가 후방 빌드업이 싫어서가 아닌 현재 토트넘 스쿼드에 정통 축구가 더 어울린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무리뉴는 포체티노 때와 같은 스쿼드로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팀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먼저 모우라가 중용된 것입니다. 모우라는 사실 20살에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찜해 놓았을 정도로 그의 기량을 인정했습니다. 모우라는 당시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지만 이렇게 토트넘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우라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시킨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출전하지 못한 슬픔, 마치 박지성처럼 포체티노에게 가려져 후보 선수, 로테이션 선수가 되어버렸는데 무리뉴는 그를 윙어로 기용했으니까요. 결과가 말해줍니다. 모우라는 2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제 모우라가 진짜 활약할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오랫동안 선수들을 파악해서 그런지 선수들의 포지션을 자주 바꿨습니다. 케인을 제외하고 에릭센을 중미로 쓰면서도 윙어로 쓰기도 하고, 알리 또한 윙어로 쓰기도 하고 중미로 쓰기도 하고, 윙크스를 중미로 쓰기도 하고 수미로 쓰기도 하고, 손흥민도 윙어로 쓰기도 하고 세컨톱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당연히 선수들의 부상과 여러 로테이션까지 감안해야 하는 변수가 작용되어 있는 일이지만 무리뉴는 2번 연속 같은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 포메이션에 가장 날개를 단 선수가 바로 델레 알리입니다. 알리는 지난 시즌 부상의 여파로 제대로 경기하지 못하고 또 출전해도 폼이 살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토트넘의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에 어쩌면 알리의 부진 영향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열흘 만에 무리뉴가 바꿔놓았습니다. 알리를 중미로 활용하고 공격에만 치중케 하니 특히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알리다운 모습 그리고 경기를 지배하는 역할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선제골 어시스트와 2번째 골 기여한 인상적인 패스, 적극적인 수비로 태클은 2위였습니다. 분당 활동량은 123.8m로 팀 내 1위, 평균 속도 7.24km로 선발 출전 선수들 중 최고였습니다. 사실 알리의 포지션은 당연히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만큼 잘 소화했다는 증거입니다. 무리뉴 첫 경기에서 손흥민이 MOM에 선정되었지만 알리는 경기 중후반에 교체가 되었음에도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무리뉴의 매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리뉴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난 델리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델리인지 아니면 델리 형제인지 물어봤다. 당연히 그는 델리라고 답했다. 이에 난 그래, 네가 델리라면 델리처럼 플레이하라고 말했다. 알리는 보여줬고 무리뉴는 경기 후 알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그는 내가 그에게 원했던 걸 정확하게 해주었다. 내 생각에 이 경기에서 그는 1, 2년 전 잉글랜드를 넘어 전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던 과거의 델리다. 앞으로 델레 알리는 케인, 손흥민과 함께 확실한 승리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케인입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 외에는 세계 최고 원톱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시즌에 50골을 넣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케인의 파괴력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많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는 또 달랐습니다. 케인의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 자체가 골을 넣는 것인데 포지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활동으로 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건 첫 경기에서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케인이 전체 활동량 1위입니다. 원톱 스트라이커가 경기 활동량 1위인 경우는 동료들이 뛰지 않는 이상 특이한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에게 찬스가 더 많이 주어졌고 무리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전과 다르게 골에 대한 욕심보다 동료들에게 패스하며 오히려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선수의 이득이 손흥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될까요?
손흥민의 활용법도 포체티노와 무리뉴가 다릅니다. 무리뉴 부임 후 2경기에서 손흥민이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걱정이 찾아오는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손흥민이 윙어이면서도 좌우를 번갈아 움직이고 세컨톱 자리도 맡으면서 프리롤로 움직였습니다. 공간 창출부터 슈팅 찬스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의 전술에서는 손흥민이 이제 완벽한 윙어로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윙백의 역할까지 할 정도로 수비 가담도 많아져 체력 부담도 더 커질 것 같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특히 슈팅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이제 2번째 경기고 실제로 당시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는 100% 몸 상태가 아니어서 몸이 무거워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무리뉴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의 이득도 좋지만 우리에겐 무엇보다 손흥민의 활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뉴의 손흥민 활용법 꼭 극대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